오늘은요, 제가 작정하고 13년 동안 8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터득한 노하우를 오늘 영상에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가 푹 빠져서 읽게 되는 원서 리스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대로만 하신다면 단 1개월 만에 AR 1점대에 있는 아이가 3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았거든요. 진짜 효과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읽고 나서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라면요,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 탓이 큽니다. 아이들은 성인들과 뇌의 학습 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지금까지 아이의 뇌를 영어 번역기로만 사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단순 번역식 읽기 혹은 주입식 단어 암기로만 영어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단어 암기해라, 몇 단계 책을 읽으면 된다, 그동안 지겹게 들으셨죠? 오늘은 그런 흔한 얘기 싹 다 빼고요, 저의 핵심 교육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더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고, 댓글에 우리 아이 현재 단계를 남겨주시면요, 다음 단계를 위한 책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요, 두뇌 작용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은요, 적어도 10세에서 11세까지 좌뇌보다는 우뇌를 본능적으로 사용을 해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아동 발달의 고전이라 불리는 스캐먼의 발육 곡선 논문을 보면요, 이 시기 아이들의 뇌신경계는요, 이미 성인의 90%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만큼 이 시기의 우뇌 활동은요, 전 생애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정보를 이미지 스캐닝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아이의 뇌가 이미지로 원문을 읽어내는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즉, 이미지 독해에 시각적 추론이 동반되어야만 영어 공부가 100%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좌뇌식 학습으로 갈아타더라도요, 남들보다 10배 빠른 폭발적인 효과를 내는 진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실 일은요, 지금 당장 이미지로 영어의 회로를 뚫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있는 리더스 북을 읽으면서요, 다양한 이미지 현상과 추론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글밥이 많은 챕터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글밥 가득한 챕터북을 읽게 하면요, 벌써 아이는 시각적으로 압박을 느낄 거거든요. 우뇌를 활용한 여지나 단서가 없어져요. 이러면요, 본능적으로 우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번역 모드로 접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뇌가 금방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검다리 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징검다리 책의 조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글밥은 챕터북 수준이지만 그림이 충분히 살아있는 책, 아이가 글자를 읽는 동안에 장면을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해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함께 있을 때 이중 부호와 회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중 부호화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단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도 하나 있어요. 이 책들은요, 번역식으로 읽히면 절대 안 돼요. 단어를 찾고 해석하고 뜻을 확인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번역인데요. 그런데 원서책도 이렇게 번역식으로 하는 친구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이가 각 장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리와 감정과 이미지가 한꺼번에 떠오르도록 그렇게 훈련만 하면 아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실력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그래픽 노블이에요. 도그맨이랑 빅게이트 같은 거 있죠. 사실 그래픽 노블은 단순 만화라서 쉬운 게 아니에요. 칸과 칸 사이에 여백이 많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채워 넣는 건데요. 읽는 내내 이미지 회로가 계속 활성화가 될 거예요. 텍스트는요, 챕터북급이지만 시각적 단서가 풍부해서 번역 모드로 빠지지 않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훈련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뇌를 닫지 않으면서 글밥을 늘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책은 그렇게 읽더라도 어차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결국엔 암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사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이 질문 진짜 많아요. 어휘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 암기로 학습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이의 뇌에 노동을 강요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자, 그거 아세요? 사실 중고등학교에 상위권 친구들 보면요. 단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맥 속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스로 터득을 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전체의 2에서 5% 이내인 원서를 선택해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5%를 넘어가면요, 장면을 그릴 여유가 사라지면서 뇌 이미지 회로가 차단되고 번역기만 돌리다가 결국 멈춰버릴 거예요. 특히 챕터북으로 넘어갈 때요, 이 함정 빠지기 진짜 쉽습니다. 그림이 사라진 데다 모르는 단어까지 쏟아지면요, 뇌 이미지 회로는 완전 차단되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다 결국 책을 덮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재미없어요 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레벨을 낮춰 읽으세요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아이가 멈춤 없이 장면을 그려나갈 수 있는 딱 한 단계 아래. 거기서 속도가 붙어야지 재미가 생기고, 그래야 모르는 단어도 이미지 속에서 스스로 유추하는 진짜 실력이 만들어져요. 바로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 적정 수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AR 북파인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셔서요, 현재 우리 아이가 읽는 책의 레벨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딱 0.5에서 1 정도 차이 나는, 아이가 숨가쁘지 않게 이미지를 떠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의 원서책을 찾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운의 스위치가 켜지는 골든 레벨입니다. 이제 이 다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 강력한 운의 영어 학습에 활용하기 딱 좋은 원서 리스트까지 풀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요, 영어 유치원 출신 진짜 많거든요. 주로 AR 4점대에서 책을 읽고 온 아이들이 많은데요. 근데 처음에 보면요, 줄줄줄줄 잘 읽고요, 단어 해석도 돼요. 근데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공감이 없어요. 읽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챕터북이요, 주로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 갈등, 감정이에요. 친구 사이의 오해, 가족 간의 충돌과 관련된 소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7세 아이가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 간단한 관계, 상황은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인물 간의 관계,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요. 챙겨서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데요. 정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닿지 않은 세계인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 글들은요, 아이에게 그저 검정점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AR 레벨을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숫자는 문장 난이도를 측정하는 거지 아이의 정서 나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의 실제 나이와 지금 관심사에 맞는 소재, 거기서 비로소 공감이 일어나고 장면이 그려지고 운의 이미지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알려드리는 선물, 성별 및 장르별 원서 리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일수록 머릿속 장면이 훨씬 선명하게 그려져요. 만약에 모험이나 추리를 즐기는 아이라면요, 네이터 그레이스로 시작해서요, 탐정의 시선으로 장면을 추론하게 하세요. 이후에요, 프레스 스타트나 유니콘 다이어리스로 넘어가면요, 이미지의 화려함이 더해지면서 레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요, 일상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요, 보리스나 빙카 앤 걸리 같은 책이 좋아요. 낮은 레벨에서 일상의 이미지를 영어로 치환하는 연습을 하기 진짜 최고인데요. 그 이후에는요, 주디 무디, Owl Diars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면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 진짜 많잖아요. 만약에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Mercy Watson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엉뚱한 장면들이 집중하게 해주는데요. 사실 엉뚱한 상황일수록 뇌에는 강렬하게 이미지로 남거든요. 그리고 나서 Bad Kitty까지 연결되면 읽기 흐름이 완성됩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의 결이 다르긴 해요. 사실 남자아이들은요, 활동적인 이미지가 강한 보이스나 프레스 스타트에서 시작해서요, 쿵푸치킨, 맛 러버 순으로 역동적인 장면으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여자아이는요, 섬세한 감정선이 담긴 핑키 앤 걸리, Our Diars를 거쳐서요, Princess in Black까지 주인공의 감정에 동화되는 이미지 중심의 읽기를 유도해 보도록 하세요. 그런데요, 만약 성별 상관없이 읽히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디 블럼이나 머시 왓슨 같은 책들은 이미 검증된 이미지 맛집이니까요. 이거 먼저 믿고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 챕터북 진입을 가로막는 좌뇌식 번역의 한계, 그리고 운의 이미지 독해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운해가 활짝 열린 이 시기에 이미지로 영어 회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2배의 노력으로도 실력을 높이기 정말 어려워져요. 징검다리 책으로 운해를 닫지 말고 레벨을 낮춰 속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AR은 숫자가 아닌 아이의 정서 나이에 맞는 소재를 고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사실. 오늘부터 하나씩 맞춰서 읽혀보세요. 아이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 단 한 달 만에 아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방향에 확신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현재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나 막혀있는 고민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도움은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우리 아이를 위한 이미지 독해 처방전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